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기와 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감기와 키 성장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감기에 자주 걸리면 아무래도 키 성장이 더딜 수 있다는 점이 당연할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키 성장 골든타임 골든힐 한의원 성장센터의 한혁규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한의학 박사 한혁규입니다. 네. 이 박사님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잖아요. 키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당연히 많죠.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요즘 또 감기다 뭐다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도움이 되는 말씀 잘 부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잔병치레도 많이 겪고 좀 네. 약했어요. 네. 또 그리고 키도 굉장히 전 작았어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그래서 저도 부모님도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감기와 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감기 걸리는 분들이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아졌는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지난 겨울에 추웠잖아요. 네. 모 한방 감기약은 이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해요.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주의보를 또 발령을 했죠. 네네. 그리고 올겨울이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감기 환자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름 감기, 겨울 감기, 환절기 감기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계속 감기예요. 맞아요. 특히 또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더 자주 걸리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 부모님들이 요즘 좀 많이 불안한 점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가장 취약하다고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아이들은 면역 체계도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옮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 때 조금씩 아파가면서 컸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마스크가 면역력을 대신해 줬잖아요. 네. 마스크를 벗으니까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런 환절기나 겨울철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때 감기나 또 독감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도 이 A형 독감 걸린 애들 많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진짜 주변에도 그렇고 저희 딸도 얼마 전에 걸렸었는데 그럼 이 박사님과 키 성장 프로그램 진행하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 이 감기,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네. 다행히도 네. 이제 저희와 함께한 아이들은 모두 무사하게 넘겼어요. 다행이네요. 실제로 아픈 아이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아팠던 아이들도 빨리 회복을 했어요. 저희 키성장연구소에서는 아이 건강 체크를 수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하거나 담당 선생님이 또 추가로 하거나. 이게 건강해야 키가 크고요. 잔병 치레가 많아지면 키 크는데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조금 비약하자면 1년 365일 중에 10일이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열이 났어요. 그러면 그 10일간은 키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잔병 치레가 많아지면서 아픈 날도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키 성장 못하는 날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키 성장과 연관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감기 걸리면 키가 안 크나요? 네, 감기 걸리면 키 안 큰다? 네. 맞습니다. 네. 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잔병 치레가 마찬가지예요. 네. 감기로 생각을 해볼게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심하면 열이 나겠죠. 이게 급성기 염증 반응이에요. 감기 바이러스랑 우리 아이 몸이랑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의 몸은 키 크는데 에너지를 쓸까요? 아니죠.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 성장에서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감기에 걸리면 일단 먼저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들과 제가
아이를 위해서 직접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 성장 대사도 아이의 몸에서 일입니다. 네. 지금 키 성장이라는 일만 계속 시키려고 하면 아픈 아이 회복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먼저 하세요. 그 후에 성장 세팅에 맞춰서 다시 밸런스 잡아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회복이 먼저고 다음이 성장 세팅이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이를 가진 또 부모로서는 이 말이 참 신뢰감이 가고 믿음직스러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프고 나서 키가 큰다 이런 말도 많이 네, 있잖아요. 네. 알아 누우면 그것 때문에 키가 크는 게 아니고요. 아프고 난 뒤에 아이의 면역력은 회복되고 여태까지 회복했었던 에너지를 이제야 성장에 막 쓰는 거예요. 그걸 따라잡기 성장이라고 해요. 따라잡기 성장. 네, 성장에 방해하는 원인이 제거되면 다시 키가 잘 크는 현상이죠. 그래서 아픈 다음에 키 큰다고 하는데 사실 안 아파야 잘 커요. 네. 아프고 나서 성장 대사가 마구 일어나니까 마치 아픈 다음에 키 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또 실제로 또 잔병 치레가 심해서 저희가 아플 때 항생제를 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항생제가 성장에 참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해외에서도 연구되고 있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장기간 항생제가 투여된 아이들이 체질량 지수가 낮고 체중도 적고 키 성장 폭도 작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내에 필요한 미생물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면역력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아이가 장복하지 않게 하려고 저희도 저희와 함께하는 부모님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아이 회복도 도와주고 다시 키가 뽑히게 하는 것까지도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아프지 않고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아플 때 그 어떠한 빠른 대처가 필요할까요? 아까 성장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아픈 걸 회복하고 성장 대사가 일어나는 시기에 잘 해주자라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로 장 흡수율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르몬이랑 몸의 밸런스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성장 호르몬도 우리 몸에 밸런스가 잘 잡혀 있을 때 가장 양질로 충분히 나와요. 즉, 키 크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놔야 해요. 아프고 나서 이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성장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빨리 회복시키게끔 도와주고 아픈 뒤에 성장이 치고 올라갈 때 가장 유리하게 잡아주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이마다 아이에 따른 담당 선생님이 관리를 개별적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저도 아이들 부모님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아이 관리를 합니다. 사실 이게 성장 관리지만 아이 건강 관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야 키 크니까요. 그렇군요. 이 건강도 또 건강이지만 또 키 성장 때문이라도 아프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플 때는 회복하느라 우리 몸이 싸우느라 키가 안 크고요. 제가 실생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기침, 코막힘, 두통, 몸살 등을 동반하니까 일단은 아프면 숙면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이 자면서 3에서 4회 가장 양질의 성장 호르몬을 마구 만들어내는 기회를 갖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아이 입맛도 떨어지겠죠. 네. 성장의 연료는 기본적으로 입으로 들어오는 영양소예요. 이를 못 먹으면은 성장에도 반드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부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몸은 피로해졌는데 바로 성장 대사로 잘 이어지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 몸에선 체력 회복을 먼저 하겠죠. 네네. 그러면 아프고 나서 키가 크려는 따라잡기 성장에도 방해를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강해야 키가 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에게도 항상 저희가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 아프면 언제든지 바로 말씀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래서 저도 네. 휴일에도 밤에도 연락을 드리기도 해요. 네. 네, 아이가 휴일에 안 크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 키 뽑는 게 부모님, 저희, 그리고 아이의 공동 목표니까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겨울철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는 거는 추워서 온도가 낮아서일 수도 있지만 건조해서일 수도 있어요. 즉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해줘야 돼요. 네. 우선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는 목덜미를 좀 따뜻하게 보온해 주시고요. 호흡기 점막이 메마르지 않도록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주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네. 그리고 추우니까 과도한 난방으로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약 22도에서 24도씨,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55%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외출할 때는 심장에서 먼 부위, 손끝, 발끝, 손발 보온에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감기가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이잖아요. 이게 작은 생활 습관에도 참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네, 오늘 한혁규 박사님과 함께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 키 성장 고민이신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 성장이 내 바람대로만 잘 따라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아이의 키 성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 말은 키 성장이 멈추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한정된 시간 내에 키 성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상 키가 작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 키가 작다고, 유전적인 키가 작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아이가 건강하다면 부모님의 역할은 키가 최대한 뽑히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만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정보 많으실 거예요. 단 정보가 무분별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텐데 언제든지 말씀 주셔도 좋아요. 궁금한 점은 제가 꼭 답변 드립니다. 아이 키는 지금도 크고 있고요. 이를 더 뽑아주기 위해 아이들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또 전문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원장님과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앞으로 이 아이의 키 성장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이들의 키 성장과 건강에 대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키 성장 골든타임 골든힐 한의원 성장센터의 한혁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